여러분 반갑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워크숍 수업을 맡게 된 신일기입니다. 오늘 혜린이랑 상담했는데, 굉장히 이 수업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갑니다. 기대감을 저버렸다면,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개별 작업하면서 충족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이 수업은 졸업 전시를 연계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틀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짜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제안서의 어떤 기본 기획서의 틀을 제시해주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주고 짜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걸 찾는 작업이 먼저고, 그리고 그걸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반 범용화돼서 여러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많이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많이 소통하면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가야 돼. 일단 나랑의 관계도 좀 좁혀야 되지만, 이른바 이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그 스토리와 텔링, 그 관점에 대한 부분들, 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깊이, 이런 것들이 기획서에 잘 담아겨져야지만 여러분들 졸업작품이 훨씬 사람들의 공감이나 이해, 그리고 실용적인 효용성까지 갖게 되는 그런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향후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원래가 다시 좀 돌아가서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년 때부터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스토리텔링. 결국엔 스토리텔링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요. 스토리는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각각의 독특한 메시지나 주제의식, 갈등, 등장인물, 플롯을 가지고 있고, 텔링은 그것들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어쩌면 스토리보다도 텔링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음. 이걸 만드는 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2학년, 3학년 때 다양한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명 또는 두 명에서 온건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의 관점을 그간에는 어떤 목적이 다 주어지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목적의식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간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의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획이라는 관점까지 좀 고도화될 필요가 올라와야 돼요, 구조가.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기획서 많이 써보셨지만, 기획이라는 건 사실은 이 내가 제안하는 것들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영화든 광고든 뭐 어떤 작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실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영감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획서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기획에서 출발해요, 거꾸로. 그래서 기획서가 먼저 등장을 하고 거기에 어떤 주제의식의 내용, 그 주제의식에 맞춰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란 관점으로 이제 고도화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텔링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획이 가장
그 적합한 형식의 미디어와 장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우연치 않게 상담을 몇 번 했습니다만, 뭐 나는 단편 영화를 찍고 싶다. 뭐 나는 뭐 마케팅 쪽에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단편 영화를 써야 되는, 해야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먼저 기획이 출발이 돼야 되고, 마케팅 기획서도 당연히 뭐 기획이 출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내가 필요성과 그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 어떠하길래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깃발이 꽂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획에 대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요. 기획서는 단순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졸업 작품을 쓰기 위해서 기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뭐 벌써부터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요. 먼저 제안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 흔히 얘기하면 스토리텔링 할 때 여러분들 시냅시스 쓰던 기억나시죠? 그거를 쓰듯이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그 컨텐츠에는 어떠한 효용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한테 이 만족의 이유가 드러나줘야 되죠. 제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입니다. 보통 배경에는 이제 마케팅용으로 소비자와 시장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 내 컨텐츠가 어떠한 소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의미가 있고 이게 뭐 산업적으로는 시장이 이런 시장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기획서를 시작했다라는 제안 내용 그리고 배경.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쭉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마케팅 기획서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분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뭐 요즘에 소비 트렌드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소비자 분석, 뭐 그리고 시장 분석, 경쟁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정량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영화 기획서를 쓰고 싶다. 뭐 드라마 뭐 기획을 하고 싶다. 뭐 단편 영화를 쓰고 싶다.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젠 작가주의적 접근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어떤 접근이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요즘에 웹툰의 판권을 엄청나게 사들이잖아요. 두 개예요. 그 웹툰의 판권이 드라마, 영화 되는 이유는 작가한테 돈 안 줘도 돼요. 비교적. 그리고 작가의 영향력이 이제 이미 완성된 이야기의 어떤 개런티, 그걸 지지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화되어 있고, 그 어떤 대중성이 이제 검증이 된 거죠. 또 하나는 그 각색이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는 부분, 또 제작을 할 때 스토리보드 방식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걸 선택한다라면 다양한 이제 바로 이제 제작 기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굉장히 다 모두 유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소비자 차원에서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 그리고 제작비 어떤 절감이라든지 뭐 적절한 이제 그 주인공들의 이 아이덴티티가 잡혀 있으니까 적절한 그 매칭, 그 배우의 매칭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들이 있다 보니까 웹툰에 대한 판권의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영화사에서 막 사기 시작하고 뭐 시장에 좀 그런 새로운 시장들의 생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분석이 좀 선행이 돼 있어야지 트렌디하고 어떤 시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지금의 어떤 이게 결국엔 소비자들의 그 소비 형태가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맞춰서 어, 분석이 되다 보면 여러분의 컨텐츠의 방향 자체가 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보면 기획서 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쓰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획서하고 여러분 컨텐츠하고 정말 동떨어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분석이 정교하고 정교할수록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컨텐츠는 한 끗 다른 뭔가 이 컨텐츠를 만든 친구는 정말 이 최근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혹은
그 컨텐츠의 진화의 양상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선도적인, 남들보다는 좀 다른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이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경험이 사실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나은 그런 결과나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배경과 분석 방법 그 뒤에 나오는 전략 제시 파트는 여러분들하고 저랑 굉장히 한 몇 주 동안은 좀 서로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 제시가 닿으면 당연히 컨텐츠 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드린 얘기는 뭐냐면 이 컨텐츠 제안은 장르를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3학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랜디드 컨텐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다른 한 요즘에 그 융합되어 있는 컨텐츠들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뭐 영상의 장르 형태, 형식이나 파괴된 것들 굉장히 많고, 그게 뭐 틱톡 같은 거는 그 컨텐츠 플랫폼인지 서비스 플랫폼인지 구분도 좀 모호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뭐 잘 안 되냐? 뭐 초딩들한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획, 전략 분석, 소비자 분석을 해서 찾아낸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 맞게 최적화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 여러분들이 유연한 사고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장르에 막 국한돼서 묶여가지고 그 형식에 막 빠져가지고 맴도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서 어떤 이제 해법이 났다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융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콜라보레이션의 결과가 굉장히 단순한 게 나왔다. 어, 그렇다도 해도 그 앞에 기획서가 탄탄하고 그 해법의 접근점이 명확하다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에 그 소비자 분석을 해서 원래는 뭐 모바일 웹 드라마를 하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기획 분석을 하다가 어, 이모티콘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이모티콘을 디자인하는 걸로 난 졸업 작품을 내겠다. 그러면 사실 뭐 이모티콘 해서 판넬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게 엉망이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륨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획 분석을 통해서 해법이 정확하게 떨어졌고 그 이모티콘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만족이나 소비자들이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이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건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꼭 무슨 특정 형태에 맺혀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런 그런 힘겨루기는 없을 거예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연하게 소비자의 분석은 엄정하게 이렇게 해서 그 분석에 근거한 그런 컨텐츠 제안 거기까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시 나옵니다만 미디어 간결합, 장르 간결합, 유형 파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저랑 이 작업을 좀 하고요. 빨리 끝나면 5월이고요. 늦으면 또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5월 전에 좀 5월 안에는 다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이유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말 전에 제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완성된 초안을 좀 저한테 볼 수가 있고 방학 때 완성도를 높여서 뭐 예정대로 10월 달 경에는 졸업 작품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취업 진로 지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제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신캠퍼스로 이전하게 되면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학교에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전시관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뭐 내장을 설치되기 전에 한번 보지만 공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기 부분이 이사 문제나 우리가 이제 또 그 수업이 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연되는 부분들은 감안해서 일정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서는 5월 정도에 확정을 해서 빠르면 5월부터 제작이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단편 영화나 이런 거는 2인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스텝이나 로케이션, 배우 섭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늦어도 시나리오 작업이 6월에는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스토리보드도 빨리 만들고 그래서 7, 8월에 촬영을 끝내고 9월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듬는 작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좀 시간이 많진 않아요. 좀 빠듯하기 때문에 단편 영화 같이 공동 작업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그 계획성 있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고 어, 그러려면 뭐 시나리오부터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기획서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서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사이에 뭐 수업과 별개로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 컨펌을 받는 방법도 이제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원은 좀 이제 그렇게 접근을 좀 하셨으면. 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개인별로 지도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대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연구실이나 일정을 잡아서 와서 방문해서 여러분 거 내용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조정하고 해서 그 2주 비대면 수업은 워낙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2주까지는 학교에서 원하는 방침대로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별 상담으로 해서 작품의 수준, 속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여러분들 저랑 기획서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장르별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 출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편 영화 같은 경우 뭐 스토리보드를 올린다든지 시나리오 북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셔도 좋고 뭐 마케팅 기획서라든지 브랜디드 컨텐츠 기획서들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쉐어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의 기획서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기업별 매칭을 좀 해서 그쪽에서 이제 좀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도록 조정을 할 생각이에요. 일단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수요 조사가 필요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기획안에 대한 접근을 좀 한 다음에 어, 그 요청을 좀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말씀 다시 드리지만 기획안이 먼저예요. 그냥 장르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속도가 더디게 나갈 거고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고집해서 만든다고 해봐야 그 동떨어진 섬에 있는 컨텐츠가 될 테니까 그런 운은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개인별 작업 속도를 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4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 졸업 작품으로 내 자아 실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차후에 어떤 취업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졸업 전시랑 연관돼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후에 어떤 컨텐츠 분야의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면서 저는 이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한 그 재능이나 방향성 어, 이런 향후의 어떤 진학이나 혹은 취업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좀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졸업 전시 이후에도 빠르게 좀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수업 이후부터는 단순하게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 십상을 가지고 구상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졸업 작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스토리텔링을 할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이게 전달이 될 건지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아시다시피 처음 말씀드렸어요. 소비시장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향유하고 어떤 미디어들을 즐기며 어떤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어, 그런 문화예술적인 자극에서 감동과 공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해서 파편들을 모아야 돼요. 그걸 모아서 그 사람을 구성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주고 싶은 사상이나 생각들을 만드는 작업. 이게 여러분들은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냥 러프한 구상으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워크숍 수업에서는 이거를 나름대로는 정해놓고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100점짜리 그런 마케팅 기획서 나오듯이 팍팍한 그런 보고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완성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들 작품에 반영이 돼서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는가 전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양보나 조정 부분 정리들을 통해서 완성도 있게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마지막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3학년 때 봤던 수업 자료긴 해요. 그래서 클릭하면 여러분들 그 관련된 링크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건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힘드네요. 보지 않고 이게 하려니 힘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접근하는 러프한 방식은 이런 트렌드 키워드 보고서들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고요. 그래서 근데 이 보고서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크게는 색깔 분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리의 행복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욜로를 하고 있지만 금전 시간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랜선 집사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색깔일 뿐이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파셔야 돼요. 과연 그런 대리 행복, 욜로를 하는데 랜선 집사, 랜선 여행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조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 키우는 컨텐츠도 많지만 여행을 가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혹은 또 먹는 컨텐츠가 있어요. 먹는 컨텐츠도 있고. 그래서 이 대리 행복이라는 측면에 대한 접근을 좀 해서 여러분들 장르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찾아버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관택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이제 학교에 좀 맞춰져서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학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모습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대한 부분들이, 관계에 대한 지침, 이런 건데, 관계에 대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컨텐츠는 이것들을 동조하거나 이거에 대해 반해서 나는 대안을 주겠다든지 이런 방향성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기획서를 쓰다 보면 이제 내 색깔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판단도 중요합니다. 근데 판단하기에 앞서서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대상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멀 크러쉬라고 해놨는데 보통의 정서. 그래서 사람 나는 컨텐츠가 좋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가져와서 나는 냄새가 나는 컨텐츠인가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고민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림이 더 영감과 구체화를 띠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힙한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외형적인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 혹은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활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수업 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2019가 됐고 202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강제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 양태가 나타나게 됐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굉장히 크게 생겨나게 됐고, 또 이 종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한 어떤 불신, 또 반면에 그, 또 이제 어떤 공공의 법규, 이런 것에 대한 또 도덕적 관점의 동의,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반작용으로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여지는 그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지금 급격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타인에 대한 부정, 불신, 이런 키워드로 규정했을 때는 절대 그건 좋은 기획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렇게 명제 중심으로 해서 정의만 내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깊게 고민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기획은 그 변화의 양상이나 그 대상이 어떻게 됐다라는 확정 하에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장르 파괴 하면서 수업 시간에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만 분명히 정해진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식의 장르 파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클릭해서 링크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셨던 것들 페이지 이런 거 있어요. 졸업 작품으로 뭐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포그래픽을 좀 도입해가지고 스토리텔링 요소 섞어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도 여러분들 졸업 작품으로 전혀 무방하고 무색 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융합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례를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좀 더 참신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도도 완성도가 좀 높았으나 기획서에 비해서 공부했던 기획서, 그래서 찾아냈던 기획서에 비해서 결과물은 시간에 쫓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좀 평이하게 나왔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데들이 단순하게 제작사나 뭐 이런 그런 쪽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쪽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걸어서 세계 속이에가 여행 포탈로서의 그런 전환을 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 이 아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플랫폼으로서 활용하는 방식의 기획 방식도 필요하죠. 그러면 사실은 또 이 여행이라는 특성을 분석을 해서 여행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혹은 지역적 선호, 그런 공간적 선호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그런 보고서는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융합해서 만드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나중에 여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페이퍼가 될 수도 있겠죠. 작가가 됐건 혹은 여기에 참여를 하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얼개는 이 사람들이 이 기획 PD가 만들어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래서 잠깐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이 이것조차도 아직까지는 너무 큰 차림밥상이 돼서 여러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스를 버려둘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 공공정보, AI 한다고 모아놓은 다양한 공공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컨텐츠화 시켜서 그냥 인포그래픽으로 해서 캠페인이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포용해서 어떤 컨텐츠도 만들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접근, 사고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올드해가지고 이제 옛날 게 됐는데 어, 예,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냐면요. 전시 기획 구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품 제목, 기획이도, 작품 전시 기간. 그래서 작품 전시 기간은 같을 것 같고요. 작품 종료, 개요, 구성, 전시 구성, 이용 소품 및 기자재, 이용 관람기, 이용 머금, 기대 효과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획서 작성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작품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요거는 이제 작성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5월 이후에 작성을 서서히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제예요, 주제. 지금 이렇게 막 흘러가더라도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한 주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졸준위원장이 뽑혔고 부위원장이 뽑혔고 여러분들이 각자 스텝으로 나눠서 이제 졸업전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막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그게 좀 약해서 뭐 개별로 움직였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좀 주제의식을 공유를 해서 내가 지금 뭘 하겠다 확정은 못하겠지만 내가 이런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좀 명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전체 작품 전시의 주제의식이 좀 분명해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제 추상적으로 뭐 에그 뭐 이런 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작품 전시 주제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 요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뒤에 전시 구상은 뭐 그 전시 전주, 그러니까 2학기 들어가서 전시 한 달 전에서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까지도 좀 고민은 일단 하고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편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그 안에다 극장 구성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장을 4월 달에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것인가. 사실 단편 영화나 이런 것들은 가장 애먹는 거는 음반이나 단편 영화 서적은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향유 시간이 걸리는데 참관자가 방문한 사람들이 이걸 체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별도 상영관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지만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쭉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된 PPT를 쭉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 수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 피드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첫 주 이후로라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2주차는 이 동영상 이 녹화가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전년도 기획서나 좋은 기획서 틀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서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5장에서 6장 정도로 앞에 나와 있듯이 그런 흐름으로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면 수업하는 날 개강 이제 본 진짜 개강을 하고 이제 만나서 그것들을 제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주차 것까지 내용 드리고 과대를 통해서 이제 내용 전달을 다시 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서 초안이지만 내셔야 됩니다. 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어차피 저랑 5월까지는 그걸 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첫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련돼서 뭐 이제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조준 위원장이나 뭐 이런 친구 통해서 얘기해 줘도 좋고, 아니면 또 뭐 제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